당시 연루기업이 소유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공사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인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를 항해하는 요트인들이 늘고 있지만 제도가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 제공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 마련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가 새로운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앞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 취소된 데 이어 소유 토지도 낙찰되면서 사업에 파란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동해 ECT의 망상 1지구 토지 경매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동해 ECT가 갖고 있던 210필지 183만 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도급순위 15위권 수준의 중흥토건이 낙찰받았습니다. 입찰가가 540억 원대였던 1차 경매는 유찰됐지만 이후 30% 내려간 380억 원대 중흥토건이 단독 입찰한 겁니다. 지난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1지구의 당초 개발 사업 시행자였던 동해 ECT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동해 ECT는 2018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실시 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 수용 재결 공탁을 미납해 지정 취소됐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토지 낙찰이 마무리되면서 망상 1지구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업자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들어왔으면 좋겠고 동해 시민들은 이제부터 좀 새로운 기대를 하면서 망상지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경제청은 앞서 동해 ECT와의 투자 유치 협약 방식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모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3월에는 대체 사업 시행자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말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 계획서 접수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규모로 해서 공정한 그런 심사를 거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관광 명품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자의 공모의 절차에서 저희들이. 한편 동해 ECT는 사업 지연에 강원도와 경자청의 책임이 있는데도 자사에만 귀책 사유를 묻고 있다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제보한 내용을 취재 보도하는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바로 옆마을 주민들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집이 기울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공사 시작 전 현장 검사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 3동이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장 바로 옆마을. 철제 공사판 바로 옆에 사는 주택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이후 마을 집안이 가라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파트 공사장 쪽으로 집이 기울다 보니 방 문이 저절로 닫힐 정도입니다.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 문이 그냥 닫히는 거예요. 집이 기우는 모양이다 그래요. 내가 뭐 이제 재보니까 엄청 기울어 가는 거야. 우리한테 대책을 세워주는 게 없어요. 그게 1년 이상이에요. 지난달 태풍 카눈으로 마을 일대가 물에 잠겼을 때 공사장 방향 쪽에 유독 빗물이 찼다며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집안 침하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더 찼어, 이거. 저쪽이 더 차더라고. 처음에는 저렇게 안 기울었어요. 근데 요새 자꾸 이렇게 점점 더. 마을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주민은 가재도구만 겨우 챙겨 나와 마을 회관에서 한 달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공사 측이 실시한 사전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 공사 시작 전에도 벽이나 바닥 균열은 일부 있었지만 지반과 콘크리트 바닥 사이 틈이 벌어지는 등 사전 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변화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를 실시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게 시공사 측 입장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택 기울기 변화는 공사 전 측정값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해서 주택의 기울기를 측정을 하였는데 확인한 결과 최초 사전조사 보고서에 나온 측정치의 값하고 동일합니다. 사후조사를 실시해가지고서 주민들이 그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과 원활하게 공사 허가를 내준 강릉시는 주민과 시공사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의 역할은 이제 시민의 불편함과 시공사의 그런 입장들을 이제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갭차를 점점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시공사의 해명에도 주민들은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대학생 등에게 아침 식사 제공을 지원하자는 조례가 강원도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조례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지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1,000원을 내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1,000원의 학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원의 학식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강원도내 대학은 불과 7곳. 지역 캠퍼스까지 합쳐 도내에 15개 대학이 있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침 한 끼 비용이 6,000원이면 정부와 학생이 1,000원씩 내고 나머지 비용 부담은 학교 몫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빠듯하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위탁업체 이제 그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아침 식사를 이제 못하는 그 1,000원의 밥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의회가 나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 쌀로 아침 식사 제공을 지원하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은 더 많아지고 도내 쌀 농가들의 소득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식률 감소와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조례안 제정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적어도 2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 속에 실행 가능한 예산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강원도에서 전부 책임지기 힘들다면 시군도 함께 분담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디를 제외하고 어디를 전부 다 하고 이러는 방법보다는 그 비율을 잘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에서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조례안에는 실태를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도지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표준화로 해서 이제 시군에 또 안내할 수도 있고 그런 이후에 예산 확보 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하고. 강원도 대학생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범선 요트를 타고 전 세계 바다 항해에 도전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중고 요트를 사오는 일도 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세계 항해에 나서는 요트인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유럽에서 중고 범선 요트를 구입해 5개월간 한국까지 혼자 몰고 온 김명기 선장. 지중해부터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한국까지 18,000여 킬로미터, 지구 반바퀴를 이동했습니다.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할 땐 해군 청해부대와 해양수산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선장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해양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물선과 어선 등에 적용되는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억지로 상선에 대한 법이라든가 또 그 외에 요트법이 없습니다. 그 법이 아닌 것을 갖다가 끌어붙여가지고 사람을 이제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범선 요트는 국내에서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로 분류되는데
한국인이 해외로 몰고 나가면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 바다로 나가면 요트를 상위 개념인 선박으로 분류해 선박 관련법이 적용됩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외국에서 구입한 범선 요트는 국내 선박 검사기관이 해외로 나가 안전검사를 해야 하고 선박직원법에 따라 어선 2년 경력의 6급 항해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또 위험 해역을 지날 때 화물선 기준의 철벽 구조 변경을 해야 하는데 요트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최근엔 일본에서 구입한 요트를 몰고 온 국내 요트 업체들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요트협회는 요트 레저와 해양 관광 활성화를 방해한다며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놀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배들인데 그걸 꼭 대형선이나 어선처럼 이게 상용으로 하는 이런 법들을 적용시키는 확대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제 좀 힘든 면들이 많죠. 해양수산부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현행 규정상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범선 요트에 상위 선박 관련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범선 요트는 해양 레저와 관광에서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크루즈 여행 산업처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수준의 제도와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은 수학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고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국어의 성취 기준 미도달률이 1.77%로 가장 낮고 5학년 수학이 12.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학교는 1학년 국어가 6.87%로 가장 낮았고 3학년 수학이 3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학습 성취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수학 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며 교육청은 온라인 1:1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배가량 늘었지만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맹성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지난해 34,652건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전체 운전자 가운데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3년 6.5%에서 지난해엔 12.9%까지 높아졌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비율은 지난해 2.6%, 올해는 6월까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집대성한 대한민국 대축제가 오는 15일과 16일 정선 아리랑제 기간에 펼쳐집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는 K전통 신명의 몸짓과 만나다를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와 장터 공연장에서 2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이번 유네스코 대축제에서는 아리랑과 판소리, 농악,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줄타기와 줄다리기, 탈춤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속초 돈돌라리가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은 문화재청이 비지정 무형유산의 전승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속초 돈돌라리는 6.25 전쟁 과정에서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지켜오고 있는 민요로 북한 돈돌라리가 원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양양군 현남면에 들어설 예정인 인구 정차장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 주관자를 모집합니다. 전체 3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해당 부지는 서핑을 비롯해 해양 스포츠와 복합 문화 관광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2일 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개최되며 사업 주관자 모집은 11월 2일에 마감됩니다. 강릉시가 70세 이상 운전자와 임산부를 위한 우선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합니다.
우선 주차구역은 강릉시청 제1, 제2주차장과 후면주차장, 강릉시 보건소 주차장 등지에 모두 1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거쳐 정식 운영한 뒤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령운전자와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지난 7월 말 강릉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노인복지단체가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내 각급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하반기에도 이어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난 상반기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 21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100건 실시했는데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하반기에는 수산물 13종, 20건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와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제48회 강원축산경진대회 한우암소 품평회가 오는 8일 양양 가축시장에서 열립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